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송윤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사실은 이제 엘리팩스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예,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일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만남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또 서로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통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CCOC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거의 1세대 전시 기획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업력도 오래됐고 뭐 특히 뭐 예술의 전당 뭐에서는 뭐 매년 전시 하나씩 이상은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약간 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전시 기획으로는 이제 빅3 안에 들어가는 회사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전시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현대 서울에서 이제 테레스 프라이타스 전 했던 거고요. 보시면 이제 제일 잘 모르시겠지만 무민은 편의점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록버스터 전시, 캐릭터 전시 뭐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뭐 안토니 가우디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테로. 그래서 뭐 곧 이제 뭐 회고전 한번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쿠사마 야요이전, 뭐 피카소 해서 보면 지금까지 뭐 전시 관람객만 300만 명 좀 넘는 상황이고 뭐 티켓사 판매 점유율도 늘 꽤 높은 상위를 점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뭐 다들 알고 있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감으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 뭐 우리가 2만 불에는 패션 그리고 3만 불에는 라이프 스타일 4만 불에는 이제 문화예술 산업이 이제 좀 핫해진다고 일상화 된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로도 보면 이제 뭐 박물관, 갤러리 5만 달러 넘은 그러니까 4만 달러부터 급격히 이제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장점은 뭐냐면 뭐 물론 패션도 2만 불, 3만 불, 4만 불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문화예술 산업은 4만 불 이상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이 선진국의 초입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시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거의 반도체 장비의 80%, 70%에 육박하는 시장 산업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뭐 현대 미술의 수익률이 금보다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투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뭐 문화예술 산업이 굉장히 뭐 전망이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확실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대들 여기 참여하고 계신 세대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이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리즈라는 아트페어는 여러분들께서 오다 가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작년에 그러니까 처음 한국에서 이제 프리즈라는 아트페어를 했는데 글로벌 아트페어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년 동안 공식적으로 모든 갤러리들 그리고 뭐 옥션 뭐 그리고 뭐 이렇게 공적으로 거래하는 금액이 한 5천억, 6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프리즈라는 아트페어에서 단 5일 동안 1조를 팔았어요. 그렇게 지금 한국 시장이 굉장히 문화예술이 중심이 되어가는 시작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들 신경 못 쓰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세요. 정말
굉장히 블루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신장률 같은 걸로 보더라도 뭐 사실 63%면 가공할 만한 숫자죠 정말.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고 또 순수 미술 경매 시장 규모 같은 거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 15위인데 뭐 선진국들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시작 단계이고 또 경매 판매액도 21위, 소장품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이제부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노력 없이도 빨리만 시작한다면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마음속에 다들 두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뭐 우리가 해서 되겠어? 뭐 남들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되겠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관심이 있고 좀 좋아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또 산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생각해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시업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이었고 또 전시장 하면은 경험 그리고 실제로 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뭐 점점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구분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의 메타버스는 사실 뭐 오늘도 많이 얘기하지만 마케팅 중심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마케팅으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쇼룸 만드는 것도 뭐 굉장히 일반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뭐 체험하셨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뭐 다른 전시도 꽤 뭐 사실 모델하우스라든지 뭐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 공간들을 우리가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일부 브랜드들은 이제 브랜딩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포에버 21, 나이키, 뭐 지포틀, 반스, 구찌, 페라리, 루이비통 이런 데들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플랫폼으로 본인들의 이제 쇼룸을 넘어서 브랜딩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브랜딩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죠. 뭐 여기까지는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계도 명확합니다. 근데 전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냥 온라인,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런 곳에서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게 사실은 오감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할 때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부 잘 하셨을 것 같으니까 저는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좋아했어서 사실은 근데 노는 것도 능동적으로 놀 때 기억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보는 거라든지 듣는 거라든지 뭐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했을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토론하거나 경험하거나 실제로 남한테 알려줄 때는 기억이 잘 나는 것들은 이것도 사실 이렇게 뭐 연구 결과를 많이 내놓으셨지만 우리가 굳이 이런 연구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제가 전직이 이제 무인양품이라는 회사인데 무인양품은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목숨 거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든지 고객한테 3번을 반복해서 노출하거나 3가지의 감각을 동시에 노출해라. 근데 메타버스가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3가지 감각을 동시에 노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2가지 감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까 뭐 작가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앞에 오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하이브리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이브리드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느냐,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뭐 같이 만나서 같이 진행을 한다면 사실은 반복적인 노출과 동시에 감각, 노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경험이라는 게 추가가 된다면 사실은 무조건 90% 이상 기억을 하게 되고, 이게 경험을 해서 기억을 한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브랜딩의 핵심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 브랜딩을 하고 싶은 상황이고, 또 저희하고 이제 엘리팩스하고 같이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전시도 있지만 이 전시를 통한 브랜딩,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저한테 심어준 게 사실은 무인양품이었어요. 그래서 무인양품 보시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전시 되게 많이 하고 페어도 하고 미술하고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경험과 어우러지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딩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두 회사가 만나서 같이 진행을 하는지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처음 만나서 같이 해본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CXC 아트 뮤지엄에서 이제 헬과 사진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오디오 가이드를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전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디오 가이드가 참 개발과 발전과 혁신이 없는 한 20년 동안 똑같았던 것 같아요. 무전기 같은 기계를 들고 이어폰을 끼고 번호를 누르면서 돌아다닙니다. 거기에 이제 위치 기반의 어떤 것들을 자꾸 접목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전혀 발전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었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오후에 섹션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디오 도슨트를 이제 메타버스로 같이 만들고, 또 메타버스 전시장을 만들고, 요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과금이 되면서 사실은 추가적인 이제 사업이 되는 거죠. 해서 이렇게 마티스까지 지금 이어져서 진행을 하고, 고객 반응들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오프라인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는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쉽게 지금 전시에서 이런 미디어나 디지털을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디어 전시들입니다. 저희도 미디어 전시장이 이제 하나 구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온라인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가상현실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실제 전시장이 아니고 가상현실로 만든 메타버스 전시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의 가장 큰 무기는 이제 압도적인 공간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는 거, 그리고 실제 눈으로 봤을 때 눈에 가득히 들어오는 압도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온라인에서도 만들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브랜딩의 일환으로 전시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리보라든지 미키마우스라든지 디즈니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뭐 방법은 예술가와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들, 또 그 캐릭터들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살려서 테마파크처럼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항상 비용과 공간의 제약이 따라옵니다. 그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메타버스 엘리팩스를 같이 이제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쇼룸이라든지 팝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앞에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사실 이거의 하나 상위 버전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온라인에 전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 또 그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구현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파급력이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 수 있고, 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브랜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브랜드를 넣어봤습니다. 뭐 나이키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나이키에서도 팝업을 많이 하고 또 온라인에 자신의 메타버스 공간도 있는데 여기에서 전시, 온라인, 오프라인의 전시를 같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브랜딩이 될 것 같고요.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이 아이폰으로 찍은 영화도 있고 광고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전시로 구현할 수 있으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그러면 굉장히 좋은 브랜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르테미지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압도적인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줘요.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실제에선 볼 수 없거든요. 온라인으로만 가상현실로만 구현할 수 있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미디어 월을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에서 보다 더 압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 1월에 더현대 서울에서 전시가 예정되어 있는 폼페이 유물전인데요. CCOC가 진행하는 전시이고 여기에서 이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유물은 이제 파괴된 것들, 지금 볼 수 있는 것들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3D로 복원을 한다면 그 당시에 파괴되기 전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가상이지만 현실이 기반이 된 가상들, 그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고 뭐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브랜딩으로서 충분히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작가님이 아까 또 오전에 설명하시면서 뭐 이렇게 증강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전개된 작품들 이게 벌써 이제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폼페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현재 살아있는 실존 작가들의 전시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작가와 작가 간의 콜라보라든지 앞으로 굉장히 활용할 방안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가상 메모리얼이라고 자기의 뭐 추억 아니면 보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전시에도 보통 우리가 회고전을 많이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작가님께서 지금부터 하나씩 업력을 쌓아가시면서 본인의 스케치라든지 작품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30년 동안 보관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30년 후에 정말 특별한 걸 안 하더라도 작가님의 회고전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공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시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게 영화는 1, 2, 3가 나온다고 2편, 3편이 연속해서 성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전시는 굉장히 특이하게 1편이 성공하면 두 번째 전시는 정말 이 기획하는 기획사가 망쳐놓지만 않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뭐 높게 본다면 뭐 거의 95% 이상 성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뭐 앤서니 브라운 여기 나오는 그리고 뭐 엘베 딜레 이런 어린이 전시들 그리고 에릭 요한슨 사진전 이런 것들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은 엄청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계속 성공합니다. 그 앤서니 브라운 전 같은 경우 올 여름에도 성공을 했었고 그 전에도 지금이 세 번째인데 세 번 다 성공했고요. 에르베틸레 올해 12월에 하는데 벌써 그 인터파크 1위더라고요, 예매가. 그러니까 전시가 굉장히 좋은 점은 반복해서 성공할 수 있고 반복해서 브랜딩하면 계속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약간의 하이브리드로 전시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같이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즐거운 앞으로의 일들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3D 기술이라든지 뭐 영상 제작이라든지 뭐 다양한 플랫폼이라든지 전시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너무 훌륭하게 보유하고 계셔서 앞으로 저희가 전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전기차 같은 경우를 본다면 뭐 한 2년 전만 해도 금방 정말 2, 3년 후에 다들 전기차 탈 것만 같았는데 지금 어차피 뭐 약간 주춤하면서 같이 쓰는 게 훨씬 더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뭐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나 브랜딩, 마케팅 이런 쪽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하이브리드 돼서 앞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